그렇죠. 제가 이 아마추어들 퍼팅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그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공을 좀 크게 키워 볼게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퍼터가 이렇게 다녀야 돼요. 몸의 중심선이 이쯤에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얘가 이제 최저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퍼터가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채가 약간 떠오르면서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전진회전이 잘 생겨요. 이런 구름이 잘 생겨요. 이쪽으로 친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이게 퍼터가 뜨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공이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디 가서 맞냐면 여기 가서 맞는 거죠. 얘하고 여기가 만나는 거죠. 요렇게 맞아야 스위스팟에 맞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뜨면은 요 날에 맞는 거죠. 요 날에. 여기. 그것도 적도나 적도 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날로 치니까 공의 방향성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탁구 라켓 면으로 치는 거하고 탁구 라켓 날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어렵겠나. 이렇게 되는 순간 공이 이렇게 터치가 되는 순간 거리와 방향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걸 지면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 최저점, 그러니까 몸의 중심선에 이르는 요 최저점에서 거의 요 간격이 1 내지 2mm 정도 수준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스위스팟에 맞아요. 여기 와서 맞아요. 이렇게 와서 여기하고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잘못 그렸다. 여기하고 만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공에 구름도 잘 생기고 전진회전도 생기고 또 전진하는 거리, 또 짧은 스트로크를 해서 거리도 많이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거의 1, 2mm 단위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공이 놓여져 있을 때 거의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해요. 왜 못하냐? 바닥이 닿을까봐, 뒷땅 칠까봐 이렇게 못 지나가. 그러니까 널널하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간격이 굉장히 넓게. 자, 이런 위험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안정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바닥을 치듯이 지나가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리나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1. 연습이고, 두 번째는 퍼터를 바닥에 놨다 치지 마세요. 들고 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바닥에 놓고 딱 잡은 다음에 백스윙 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을까봐 이걸 높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1mm를 딱 들고 있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처음부터 딱 그 높이를, 이 높낮이를 다 맞춰 놓은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고 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컨택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공과 얘가 퍼터가 이렇게 컨택이 되는 경우는 보면은 얘를 아무래도 요 날로 이 대가리를 때리니까 거의 이게 거리가 안 나는 거죠. 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스트로크가 커져요. 정확한 컨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자꾸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니까 스트로크는 더 커져. 스트로크가 더 커지니까, 아니 여러분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정확하겠어요? 이렇게 갖다 이렇게 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집 같은 데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벽에다 이렇게 놓고서 가까이 계속 버터를 1mm 들고서 그대로 퍼팅을 하는 연습. 그러면서 스위스팟에 딱딱 맞는 느낌을 자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스위스팟에 맞는 느낌이구나. 백스윙을 짧게 해서도 그대로, 좀 길게 해서도 해보고, 이런 느낌을 자꾸. 아셨죠? 하여튼 퍼팅 스트로크는 낮게 다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 그 다음에 들고 친다.
이렇게 하면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